안녕하세요. 역지지지. 오늘은 제 10번째 이야기. 제목은 신수기린. 여기 한문으로 신수했는데 신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신령한 그런 뜻입니다. 신령한 동물, 짐승, 기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린 얘기하면 저 아프리카 초원에서 목이 긴 그 지라페라고 하는 그 기린을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만은 동양의 기린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상상의 동물을 우리는 영수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동양에는 교재에 있는 것처럼 4가지의 신령스러운 짐승이 있다. 사영수다. 그 사영수 중에 하나가 기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기린은 아니다. 예, 이름만 어떻게 하다가 발음만 닮았다. 한문은 똑같아요. 사형수를 뭘로 치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은 신령한 짐승으로는 용을 칩니다. 용은 우리나라 말로 미르라 하는데 미르는 물이라고 하는 말의 옛날 말이거든요. 용을 미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의 신을 용이라고 보고 그래서 용왕이니 하는 것은 다 저 바다 가운데 있는 그런 것으로 분류를 합니다. 용이 있고요. 봉황새, 봉황새라고 하네. 봉황. 그게 봉이 순놈이고 황이 암놈인데 그것도 봉과 황이 같이 어울려져 있어서 한 번 날면 삼천리를 가는 그런 신비의 새. 그게 봉황.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하는 이 기린. 그 다음에 4번째는 거북입니다. 거북은 오래 산다고 해서 길게 사는 것은 땅의 거북도 있고 바다의 거북도 있는데 땅의 거북은 한 150년 정도 산대요. 그래 갖고서 거북이 이 사형수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조금 실제하는 동물인데 어째서 사형수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은 아마 장생하는 동물이기에 그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린을 가지고 이런 신령한 동물은 일반 동물하고 차별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도 사실은 9가지 동물의 모양이 이렇게 한테 어우러져 있고 오늘 말하는 기린도 보면은 5색 찬란한 빛깔의 털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옆에 한문으로 붙여놨는데 모왈기오 모왈기오 비말인이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쏜놈의 기라고 하는 것은 쏜놈을 이야기하고 뭐라고 하는 린이라고 하는 것은 암놈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한 몸 안에 암놈과 쏜놈의 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 동물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물하고는 다르지요. 예, 그렇게 의미를 붙였고 5가지의 찬란한 빛깔의 색깔을 갖고 있는데 오방색, 우리가 동양의 오방색, 동서남북을 나타내는 흰색이나 청색이나 빨간색이나 검은색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찬란한 빛깔의 털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마에는 뿔이 하나 있는데 웹뿔. 사슴뿔은 아름답지만은 이 기린의 뿔은 웹뿔이에요. 웹뿔이고 몸은 사슴의 몸이고 사슴의 몸을 갖고 있고 꼬리에는 소의 꼬리가 달려있고 그리고 말과 같이 발굽이 딱딱한 그런 발굽과 덩어리에는 이 갈개가 있어 갖고서 털이 쫙 나 있다. 이렇게 이 기린의 모습을 그려놓고 이것이 세상에는 없지만은 신령한 짐승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기린아라 하는 얘기가 있는데 훌륭한 자식 또는 업적이 참 용모나 능력이나 뛰어난 사람을 갖다가 기린아라고 부르는 것도 그 기린이 갖고 있는 지금 제가 설명할 그런 특성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린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 여러 가지 중에 문서로 남아 있는 게 오늘 두 개를 제가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 거는 설문해자라고 하는 한나라 때 지은 책이 있습니다. 요건 뭐냐 하면은 한자가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면은 사람은 이렇게 사람 둘이 이래 기대고 있는 것을 사람인 이런다, 그렇게 사람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대서 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그런 풀이를 하는 것처럼 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이유를 설명했는 그런 것이 설문해자인데, 그 설문해자 책에는 보면은 이 기린은 뿔이 하나 있는데 뿔이 뾰족해갖고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거나 위험한 뿔이 아니라 뿔 끝에 살이 둥그름한 살이 붙어 있어 갖고서 뿔은 뿔인데 다른 사람을 해치는 뿔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뿔을 갖고 있는 것이 기린이다. 이렇게 이제 모양으로 정의를 해 놓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라고 하는 것은 쏜 놈을 얘기하고 린이라고 하는 것은 암놈을 얘기한다. 이렇게 해설을 해 놨어요. 광아라고 하는 그 책에는 또 이 기린은 인을 머금고 의를 품고 있다. 그게 인과 의를 다 두루 갖추고 있는 동물이다. 짐승이다. 짐승에서 인과 의를 찾다니, 그렇죠? 유학의 공자의 가르침의 가장 중심 사상이 인과 의입니다. 인은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사랑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의는 올바름입니다. 의, 올바름, 정의. 근데 가만 보면 사랑과 정의는 서로 다 좋은 덕목이지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은 정의롭기가 조금 어려워요. 남이 잘못하는 거라든가 실수한 거라든가 이런 것을 사랑으로 품다 보면은 사랑은 많은데 잘못된 사랑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의라고 하는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하면은 거기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과 의가 잘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정말 군자의 사회요, 왕도 정치가 이루어지는 사회의 기반이다라고 동양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동물이 있는데 그게 기린이다, 이런 말이에요. 기린의 행동을 여기 광화에서 얘기하기를 어떻게 했냐 하면, 기린은 행동하는 것들이 얼마나 선비스럽고 양반스러운지 모른다. 걸어다니는 모습부터. 기린은 이렇게 걸어다니는데 풀이 새로 이렇게 솟아나면은 꼭 그것을 피해서 밟고 갔다. 또 가다가 길에 벌레가 기어가고 있으면은 벌레를 밟지 않으려고 피해서 갔다. 얼마나 인이 충만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서도 기린은 함정에 빠진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은, 그가 이게 함정인지 아닌지, 옳은 일인지 바른 일인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덫에 걸리지도 않았어. 사람들의 사악한 것도 분별할 줄 알았다. 그래서 기린은 성군의 모습을 가졌다 해서 기린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옛날의 기록들이 있는 것은 바로 태평성대를 예고하는 것이고, 성군의 등장을 알리는 그러한 신령한 짐승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왕들의 이 옷이나 앞에 흉배에는 대개 용이나 봉황이 새겨지기도 합니다마는 기린들도 많이 새겨서 임금님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저 기린처럼 나라를 다스려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표본으로 삼았다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전나라, 전한, 중국의 한나라가 중국을 통일을 했는데, 그 한나라의 통일을 하고 정말 태평성대를 이룬 것이 무제입니다. 한무제. 전한의 한무제는 한무제가 통치할 때 자기가 이런 통치를 잘 하도록 도와준 11명의 공신이 있었어요. 공신. 한무제는 기원전 141년에서 87년까지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분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랬는데도 나라를 잘 다스렸거든요. 기린각이라고 하는 집을 지었어요.
기린이라고 하는 이런 신령한 특징을 알고 기린각을 세워갖고 거기에 충성된 11명의 공신의 이름과 상을, 이게 화상이죠. 그림으로 그린 상을 걸어놓고 영원토록 그 사람들을 이렇게 기리고 송축하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기린은 살아있는 동물은 아니고 보이는 동물은 아니지만은 그 기린의 그 좋은 성품을 받아서 사회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선현들의 교육적 생각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린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이런 정신을 좀 심어주는 그런 어르신들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이 기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재미있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